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믿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돈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신 적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을 쓸 때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구나 하고 말이죠. 지난주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함께 여행을 가서 돈을 쓰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이기적인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친구가 왜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았는지 이해가 됐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지죠. 젊을 때는 그냥 어울려 지내면 됐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막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말도 잘하고 배려심도 있어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을 쓸 때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돈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친절하게 굴어도 돈 앞에서는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돈은 아끼면서 남의 돈은 쉽게 쓰려고 하고 허영심 많은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하죠.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걸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사람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성향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지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사람의 본성을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돈 쓰는 모습만 잘 관찰해도 그 사람이 이기적인지, 배려심이 있는지,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앞으로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내 돈 쓰는 습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 쓸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본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돈 앞에서 가면을 벗게 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이기적인 사람의 돈 쓰는 패턴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한 명쯤은 계시지 않나요? 평소에는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막상 돈이 오가는 상황이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돈은 절대 쓰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의 돈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식사를 할 때를 보세요. 메뉴를 고를 때는 가장 비싼 음식을 주문하면서도 계산할 때가 되면 갑자기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가 왔다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건 분명한 패턴이거든요. 또 다른 특징은 항상 더치페이를 제안하면서도 자기가 더 많이 먹었을 때는 절대 추가로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자기 몫보다 적게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허영심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돈을 과하게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진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게 문제예요. 허영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후하게 돈을 씁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대단하게 돈을 쓰죠. 비싼 음식점에 데려가고 값비싼 선물도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행동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돈을 쓸 때 자꾸 그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이런 곳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어필하려고 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라면 이런 말들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세 번째, 진정성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돈을 쓸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배려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하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친구와 함께할 때는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고 반대로 여유가 있는 친구와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쓸 때 티를 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하죠. 상대방이 고마워하면 오히려 괜찮다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해달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도 해요. 이런 모습에서 진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계산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걸 손익 계산으로 접근해요. 물론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계획성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인간관계에서까지 모든 걸 계산으로만 접근하면 문제가 생기죠. 계산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것과 받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 몇 년 전 일까지도 정확히 기억하면서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를 꺼내죠. 저번에 제가 밥 샀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사세요. 지난번에 선물 받은 게 있으니까 이번엔 저한테 뭔가 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 거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편해집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빚진 기분을 느껴야 할까봐 망설여지게 되거든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계산적이 되면 진짜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워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배려심 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분들을 알게 되면 정말 인생의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배려심 깊은 사람들은 돈을 쓸 때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이들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정말 세심해요.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죠.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대신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한다든지 아이들 학용품을 선물한다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이기 때문에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또한 배려심 깊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상대방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너무 비싼 곳을 제안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죠.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정말 신기한 건 이런 특징들이 돈을 쓰는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감정을 나눌 때도 이기적이고 배려심 깊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생생한 경험들이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먼저 식당에서의 행동으로 보는 인성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식당만큼 사람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김아주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과 몇 번 식사를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 함께 식사를 할 때는 평범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2번째, 3번째 만날 때를 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메뉴를 고를 때는 항상 가장 비싼 것만 골라요. 다른 사람들이 10,000원짜리 백반을 시키고 있는데 혼자서 20,000원짜리 정식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산할 때는 정확히 인원수로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반찬을 시킬 때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계속 추가로 시키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동의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산서가 나오면 우리가 함께 먹었으니까 같이 내자고 하는 거죠.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보이더라고요. 반면에 박 이모님이라는 분은 정말 다르세요. 이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메뉴를 고를 때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시고 자기가 추가로 뭔가를 시키실 때는 꼭 다른 분들한테도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계산할 때는 자기가 더 먹었다 싶으면 조금 더 내시려고 하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였어요. 박 이모님은 젊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너무 비싸지 않은 곳을 제안하시고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시면서도 다음엔 자기들이 내라고 부담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에서 진짜 어른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2번째로 선물할 때 나타나는 진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선물이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정말 우픈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자기가 예전에 그 사람한테 선물했던 거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심지어 포장지까지 그대로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받은 선물을 다시 포장해서 선물로 준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선물할 때도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을 포장해서 주거나 할인 매장에서 아무거나 사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좋아할지 필요한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뭔가를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선물 하나를 줄 때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해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요즘 뭐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서 정말 쓸모 있는 걸 선물하죠. 꼭 비싼 게 아니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 선물을 받으면 정말 감동이 커요. 제가 알고 있는 이 할머니 한 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손자 생일 선물을 할 때도 몇 달 전부터 손자가 뭘 좋아하는지 관찰하시고 필요한 걸 미리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자가 받고 정말 기뻐할 만한 걸 선물하세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도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이에요. 3번째는 공동 비용 지불 상황에서의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 단체로 뭔가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정말 재미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참석하지도 않는 모임 비용까지 기꺼이 분담하세요. 다 같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기가 막혀요. 자기가 참석한 모임의 비용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빠지려고 하거든요. 그날 일찍 갔다, 늦게 왔다, 별로 안 먹었다,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개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분이 자기 차례에 돈을 받아가면서는 정말 좋아하시더니 막상 자기가 돈을 넣어야 할 차례가 되니까 갑자기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서 빠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반면에 정말 좋은 분들도 계세요. 자기 형편이 어려운데도 공동의 일이라면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진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돈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죠. 몇 년 전에 저희 동네에서 한 가정이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이 있었어요. 가장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직접 돈을 주기보다는 반찬을 해다 주시거나 아이들 돌봄을 도와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평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자랑하던 분들 중에 정작 이런 일이 생기니까 쏙 빠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만나면 다른 얘기만 하시고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견디기 어려워져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거든요. 특히 노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더욱 민감해져요. 수입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같은 지출은 늘어나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때 정말 배려심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돈 쓰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인성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지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현명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먼저 피해야 할 사람들의 징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항상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만날 때마다 뭔가를 얻어가려고 해요. 함께 식사를 해도 자기는 절대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적극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갑자기 바쁘다는 핑계를 대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평소에는 친근하게 대하면서 자주 연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시길래 도와드렸는데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만 대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필요할 때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징후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친절한데 돈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날카로워지거나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돈에 대한 가치관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 걸 샀는지 계속 자랑하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불안하거나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다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분들이라면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관성이에요.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믿을 만해요. 이런 분들은 자기 원칙이 확실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저희 동네에 최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을 보면 정말 일관성의 중요함을 느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실 때도 과하게 쓰지 않으시고 조금 어려울 때도 품위를 잃지 않으세요. 항상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두 번째 기준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항상 상대방이 어떨지 먼저 고려하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돈을 쓸 때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지, 불편해하지 않을지 먼저 생각해요. 얼마 전에 친구 한 명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그 친구의 세심함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전혀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제가 부담되지 않을 만한 곳들로만 계획을 세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더 많이 부담하면서도 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줬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세 번째는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몇 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평소에 정말 가까웠는데 제가 어려워지니까 슬슬 거리를 두더라고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면서 피하시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의 지지를 보내주시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주셨거든요. 이런 분들의 진심을 느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나 자신도 돌아봐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모습부터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항상 받기만 하고 주는 건 인색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져서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해요.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관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무 인색하지도 않고 너무 해프지도 않게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건강한 경계선 설정하기도 정말 중요해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조건 베푸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적절한 선을 긋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도움만 요청하고 자기는 전혀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땐 분명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해요. 처음에는 미안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경계선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필요는 없어요. 정말 소중한 몇 명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이런 선택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더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먼저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 드릴게요. 사람의 진짜 본성은 돈을 쓸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돈은 아끼면서 남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허영심 많은 사람들은 과시를 위해 무리하게 돈을 쓰죠. 반면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런 패턴들을 알고 나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노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돈으로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지지를 보내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다만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본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 쓰는 모습만 잘 관찰해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